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았습니다. 65의 나이에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습니다. 5년 전 퇴직금으로 샀던 빌라였습니다. 당시에는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쯤이야 문제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외출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50대에 내린 선택이 60대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줄은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내린 부동산 선택이 노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50대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40평 이상의 큰 집은 50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6살의 정년을 앞두고 계셨던 이분은 평생의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모두 합쳐 5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방도 많고 거실도 넓었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을 놓고 취미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소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집안을 돌며 청소기를 돌리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걸레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비였습니다. 월 관리비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난방비는 겨울에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이 비용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난방을 아껴 쓰려니 집이 추웠습니다. 넓은 집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움츠린 채 살았습니다. 재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년에 6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집은 크지만 현금은 없었습니다. 세금 낼 때마다 예금을 깨야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70이 되기 전에 모든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부부만 살았습니다. 방 5개 중 3개는 1년 내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앉아 있으면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큰 집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곽 신도시입니다. 개발 호재를 믿고 변두리 신도시를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분은 50대 초반에 신도시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당시에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양가도 저렴했고 미래 가치가 높아 보였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입주하면 가격이 2배는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3년 후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랐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시작도 안 됐고 쇼핑몰 부지는 빈 땅이었습니다. 약속했던 학교와 병원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장 보러 가려면 차로 20분을 나가야 했습니다. 병원 가려면 더 멀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운전하기도 부담스러웠고 대중교통은 불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었습니다.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같은 단지에 매물이 쌓였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외곽 지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갇혔습니다. 팔 수도 없고 계속 살자니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계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58에 작은 빌라를 샀던 한 분이 계십니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4층이었지만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했고 계단 오르기가 운동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63이 된 지금 계단이 악몽이 됐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웬만해서는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을 한꺼번에 많이 봐서 들고 올라오려니 숨이 찼습니다. 택배가 와도 계단 아래까지만 두고 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4층까지 나르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특히 무서웠습니다.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픈데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와도 4층까지 들 것을 들고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노후에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비가 높은 고급 아파트입니다. 브랜드와 시설에 현혹되면 위험합니다. 한 분은 50대 중반에 프리미엄 아파트를 샀습니다. 유명 브랜드였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로비는 호텔 같았고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 관리비가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설 유지비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피트니스와 수영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 활동을 할 체력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쓰지도 않는 시설을 위해 매달 수십만 원을 내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연금에서 관리비를 빼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지만 외식 한번 하기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데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차라리 관리비 적은 평범한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목적의 추가 주택입니다. 50대의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한 분은 55세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더 샀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노후 자금이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세금이 폭탄이었습니다. 다주택자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양도세율도 높아졌습니다. 팔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손해였습니다. 세입자 문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월세가 밀렸습니다. 도촉하면 관계가 나빠졌고 퇴거를 요청하면 법적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현금이 묶였습니다. 집은 두 채지만 급할 때 쓸 돈이 없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강 문제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투자무커녕 짐이 됐습니다. 이 5가지가 50대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할까요? 노후에는 작지만 편리한 집이 최고입니다. 20평대 소형 아파트면 충분합니다. 부부 둘 살기에 적당합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갑니다. 난방비 걱정도 덜합니다. 위치는 도심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병원과 상권이 가까워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운전 못해도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필수입니다. 나이 들수록 계단은 큰 장애물입니다.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화려한 시설보다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거주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투자는 젊을 때 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집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선택이 10년 후 삶을 결정합니다. 넓은 집, 화려한 집, 투자 목적의 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작지만 편리하고 경제적인 집이 노후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